시카고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어제 오후에는 스코키 북부 교회에 있는 한 사원이 폭탄 위협을 받아 강제 대피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자지구 북부 주민 110만 명에게 24시간 안에 남쪽으로 이동하라는 전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미국의 물가 오름세가 고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잡히질 않고 있는데요. 중동발 유가 상승세도 물가를 불안하게 만들면서 다음 달 기준 금리는 동결할 전망이 우세하지만 추가로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연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제 사회보장국이 3분기 데이터를 이용해 내년도 인상폭이 3.2%가 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40년 만에 최고 인상폭을 보였던 소셜연금 인상폭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팬데믹 여파로 중단됐던 한올 종합복지관의 연례 최대 규모의 이벤트인 효사랑 큰 잔치가 올해 재개됩니다. 한올 관계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시카고 한국교육원과 미중서부 한국학교협의회가 지난 11일 제2차 미중서부 한국역사문화포럼 한인역사 교육동향과 발전을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시카고 한인 서로돕기 두레센터가 지난 7일 제44회 무료 회계 법률 및 의료 서비스를 개최했습니다. 케빈 멜카사 하원의장의 해임 이후 공석인 하원의장에 도전한 스티브 스칼렛 공화당 원내대표가 공화당 내분으로 강경파들이 그에 대한 지지를 거부하자 의장직 후보에 나서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에이시안 사이에서 무교는 늘고 기독교의 비율은 줄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 카드나 소포가 크리스마스 전까지 도착하려면 최소 2주 전 배송을 완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혈액을 맑게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0년 전통의 유태인 코셔 인증 특수영양제 M3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금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시카고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어제 오후에는 스코키 북부 교회에 있는 한 사원이 폭탄 위협을 받아 강제 대피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시카고 지역의 유대교회당들은 경찰력을 동원해 높은 경계 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할 경찰들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ABC7은 오늘 스코키 경찰이 전날 모든 소속 경관에게 언제라도 현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는데요. 스코키 경찰이 사원을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위협은 어제 오전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후 알게 됐으며 유대교 회당을 언급하며 비밀리에 그곳에 폭탄을 터뜨릴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같은 날 나일스 놀스 고등학교에서는 친팔레타인 집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취소됐습니다. 해당 고등학교 대변인은 조사 결과 폭탄에 대한 언급이 포함된 두 학생의 소셜미디어 스레드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며 관련 학생들은 퇴학당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 경찰 당국은 버팔로 그로브와 블루밍데일, 할랜드 파크 및 링컨샤이어를 포함한 여러 교외 지역의 보안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카고 경찰은 성명을 내고 현재 시카고에 어떤 위협이 있는지에 대한 실행 가능한 정보는 없지만 CPD는 각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선출직 공무원들과 협력해 모든 주민의 안전을 위해 유대교 회당과 모스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편 오늘은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앞서 시카고 경찰도 비상근무를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시카고 전역의 경찰 순찰과 감시도 강화됩니다. 앞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수장인 칼리드 메샤알은 전 세계 무슬림 교도들을 향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를 13일에 동시에 벌이라고 촉구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자지구 북부 주민 110만 명에게 24시간 안에 남쪽으로 이동하라는 전원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며칠 내 가자시티에서 대규모 작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6만 명의 예비군의 총동원령을 내리고 지상전을 준비 중인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하루 수백 명의 망명 신청자들이 텍사스에서 시카고에 도착하고 있는 가운데 쌀쌀해진 날씨에 이들이 머물 쉼터 부족으로 시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죠. 이런 상황에 텍사스시는 시카고로 향하는 이민자의 버스 수를 늘릴 계획이라며 하루 최대 25대의 버스를 보낼 것이라는 방침을 알렸는데요. 텍사스시는 지난주에만 시카고로 60세대의 버스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죠. 이 시 당국은 매 6일마다 새로운 보호소를 개설 중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시 자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존슨 행정부는 지난달 시의회 의원 50명에게 각자의 관할 지역에 사용 가능한 토지나 건물을 잠재적인 대피소로 정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이 존슨 시장의 국경 방문 계획도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정확한 시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시 당국 집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이후 시카고에 도착한 이주민 수는 약 5,100여 명에 달합니다. 미국의 물가 오름세가 고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중동발 유가 상승세도 물가를 불안하게 만들면서 다음 달 기준금리는 동결할 전망이 우세하지만 추가로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연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노동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작년 9월보다 3.7% 상승했습니다. 전달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줄긴 했지만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지난해 9% 넘은 적도 있는 걸 고려하면 많이 떨어졌지만 체감 물가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구성 항목 가운데 가중치가 가장 큰 주거비가 전년 동기 대비 7.2%, 전월 대비 0.6% 오르며 41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에너지 가격도 전월보다 1.5% 올랐고 특히 휘발유 가격이 전월 대비 2.2% 오르며 물가 오름세를 도왔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이 장기화할 경우 유가를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고용시장은 완전 고용에 가까울 만큼 구직자의 유리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지만 고금리가 변수입니다. 물가가 잡히는 모습이 보여야 연준도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달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내년도 소셜 시큐리티 사회보장 수혜자들의 수령액 인상폭이 3.2%로 발표됐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전날 3분기 데이터를 이용해 내년도 인상폭이 3.2%가 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40년 만에 최고의 인상률을 보였던 올해 소셜연금 인상폭의 절반도 채 되지 않은 수준입니다. 퇴직자와 장애인 아동을 포함한 약 7,100만 명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월 평균 지급액이 $1,800임을 감안할 때 내년부터는 약 $57 60센트를 더 받아 $1,856 70센트가 되는데요. 8.7%로 40년 만에 최고치로 인상됐던 올해 소셜연금 인상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지난 20년 평균 인상률인 2.6%를 상회합니다. 그러나 올해도 인플레이션은 계속되고 있고 실질적인 장바구니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3.2%는 너무나 현실을 외면하는 인상폭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히 저소득의 소셜연금 수혜자들의 가계가 더 어려워지면서 생활고를 겪는 소셜연금자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효사랑 큰잔치가 처음 1998년도에 1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지금 올해에 20주년을 맞게 됩니다. 사실 팬데믹 동안 저희들이 한 3년에 걸쳐서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고 2019년 행사를 마지막으로 19회를 마쳤고 20회로 2023년 10월 21일에 여러분들을 다시 찾습니다. 팬데믹 여파로 중단되었던 한울종합복지관의 연례 최대 규모의 이벤트 효사랑 큰잔치가 올해 재개됩니다.
오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글램비아에 소재한 윌러크릭 커뮤니티 교회에서 개최될 이번 효사랑 큰 잔치는 지난 20년간 시카고 한인사회 여러 연장자들의 큰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죠. 손지선 사무총장은 이러한 성공이 한국의 아름다운 효사상을 기리기 위해 도와주신 많은 후원자분들의 참여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 우리 이민 생활에서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의 노고가 사실은 크시지 않으셨습니까? 다들 아이들을 돌봐주시고 또 비즈니스를 셋업하는 데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또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정말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행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한국의 아름다운 효사상이라는 것을 우리 2세 커뮤니티에게도 알리고 또 미국 커뮤니티에게도 알리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 사무총장은 올해 행사에는 K-팝 공연과 더불어 대표 시니어 밴드 엔하모닉이 참여해 피날레를 장식하고 또 어르신들의 흥을 돋울 예정이라며 동포사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했는데요. 대한항공을 비롯한 총영사관 한인세탁인협회의 꾸준한 후원도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효사랑 큰 잔치를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행사에 참석하는 연장자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도움을 제공해줄 부스가 오전 10시 30분부터 운영되며 한국 왕복권 등 푸짐한 경품이 참석자들에게 증정됩니다. 저희들이 20년 동안 사실 함께 쭉 해오신 우리 후원 기관들이 계세요. 네요, 우리 총영사관, 우리 재외동포재단 꾸준히 후원해 주셨고 대한항공 같은 또 회사에서는 한국 왕복권을 올해도 저희들이 또 받았는데요. 정말 한 해도 빠짐없이 행사가 있는 동안에는 매년 후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세탁인협회 또한 또 처음부터 함께해 주신 아주 소중한 단체이자 후원자들이시고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행사를 위해서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20주년을 맞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들 그 K-팩의 10주년 공연들을 또 접하신 분들이 좀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참 많은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그 공연을 약간 줄임 버전으로 우리 어르신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다. 우리 K-팩 분들과 지금 잘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K-팩의 아름다운 공연들 약간 10주년의 요약 버전을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또 하늘에서 준비하는 맛있는 음식들 도시락 준비 정성스럽게 하고 있고요. 또 하늘에서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드린 선물들 있고요. 하늘뿐만 아니라 다양한 커뮤니티 단체들이 참여를 같이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거나 정보 필요하신 기관들 많이 오십니다. 예를 들어서 뭐 DHS라든지 소셜 시큐리티 사무국이라든지 또는 요양원, 양로원 또는 여러 단체들이 함께 하니까요. 오셔서 궁금한 점들 많이 풀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손 사무총장은 교통 편이 없는 분들을 위한 버스도 운행된다며 스케줄 및 정차 지점 등 정보는 하늘복지관으로 직접 연락해 문의하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847-439-5195입니다. 지금 현재 한 11대 정도의 버스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행사가 처음으로 서버브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시카고에 계셨던 분들이 조금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시카고 사는데 못 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대다수의 버스들이 시카고에서 출발을 하고요. 또 서버브에 계신 분들 위해서도 또 주요한 로케이션에서 출발을 하니까요. 우리 하늘로 연락 주시면 가까운 버스 스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준비하고 또 팬데믹 잘 참으셨습니다. 많이 기다리셨던 이 행사 이제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보고 싶었던 우리 어르신들 얼굴들 또 못 뵀던 분들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커뮤니티와 연결되고 하늘과 연결되는 소중한 시간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하늘에서는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늘복지관의 이은지 노인복지 디렉터를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들어봤습니다. 푸드스탬프, 스냅이라고 하죠. 메디케이드, 그리고 메디케어 파트 A, 파트 B, 파트 D 신청도 도와드리고 있고요. 자동차 번호판 리뉴얼 할 때 스티커 비용을 할인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 쿡카운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버스카드 신청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SSA 은퇴연금 신청도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 외에도 저희가 그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 이제 여러 가지 노인 아파트 신청하실 때 노인 아파트 신청서 작성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런 노인 복지 프로그램 말고도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이제 개최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또 커뮤니티 헬스에서 진행하는 메모리 카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메모리 카페는 치매나 인지력 장애에 대해서 이제 미리 알아보고 또 인지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전문 강사분들께서 오시고요. 거기서 강의를 들으시고 또 치매나 예방이나 인지력 강화에 도움이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운동이나 뭐 예술 취미 활동을 같이 해보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노인복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북부사무소를 중심으로 정말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비자가 없으시거나 미국에 프로그램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캐시 보조 신청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불체자 여러분들이라고 하시더라도 꼭 하늘로 연락해서 도움 받으실 수 없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한국교육원과 미 중서부 한국학교협의회가 지난 11일 오후 7시부터 2시간에 걸쳐 제2차 미 중서부 한국역사 문화포럼 한인 역사 교육 동향과 발전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는데요.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조 강사로 초청된 안소연 교수가 아시아계 미국인 역사를 공립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하는 공정한 아시아계 미국인 역사교육 티지 법안의 중요성이 한인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확산돼야 하는지를 강의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안 교수는 이러한 역사교육이 한인이라는 정체성이라는 가치를 담고 있을 때 타민족과 더불어 발전해 나갈 수 있음을 역설했는데요. 그에 따르면 티치법은 제정됐지만 일선 공립학교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역사교육을 하기에는 교육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미 중서부 한국학교협의회에서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한국학교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청소년을 위한 미주 한인 이민사 교재를 개발 중인데요. 교재 집필진인 고은경 교수와 도경미 교장은 교재 집필의 방향과 또 세부적인 내용을 청소년들의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위한 교재 개발과 현장 적용 사례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습니다. 교재는 각 단원의 시대 상황과 역사 일기, 인물 소개, 유적지 방문, 교실 활동 등으로 서술형이 아닌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집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개인이 아닌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헌신한 인물을 발굴해 청소년에게 롤모델로 삼고 가족여행으로 방문할 수 있는 미국 내 한인 문화 유적지를 소개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교재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가운데 교정 및 역사 감수, 편집 작업을 조속한 시일 내 마치고 2024년 초에는 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카드나 소포가 크리스마스 전까지 도착하려면 최소 2주 전에 배송을 완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 시즌이 다가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물과 패키지를 보내게 되죠. 바쁜 연휴 기간 동안 고객에게 배송 일정을 계획할 수 있도록 연방우정국에서는 연휴 배송 및 우편 마감일을 발표했는데요. 우정국은 일반적으로 카드나 소포 분량이 12월 5일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가장 바쁜 기간은 크리스마스 2주 전부터 시작된다며 연휴 기간 배송을 염두에 두고 미리 계획할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12월 중순부터 카드와 소포 분량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배달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일찍 배송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국제우편의 발송 기한은 목적지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우편 및 배송 서비스를 안내한 웹사이트를 방문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usps.com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아시안 사이에서 무교는 늘고 기독교의 비율은 줄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해 7월 5일부터 지난 1월 27일까지 미국 내 아시안 성인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종교가 없다고 답한 아시안은 전체 응답자의 32%입니다. 이는 2012년에 집계된 26%보다 6%포인트 증가한 겁니다. 같은 기간 아시안의 기독교인 비율은 2012년에 집계된 42%에서 8%포인트 감소한 34%로 조사됐는데요. 이에 비해 한인은 59%가 기독교인이라고 답했고 이는 74%가 기독교인이라고 답한 필리핀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입니다. 다만 지난 2012년 조사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답한 한인 응답자는 무려 71%로 10년 새 1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주말의 시작 오늘 금요일 오전부터 모레 주일까지 많은 양의 비를 뿌릴 것으로 현재 예보되고 있는데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59도, 밤 최저 54도. 토요일은 내일 낮 최고 기온 56도, 밤 최저 46도. 모레 주일에는 빗줄기가 다소 잦아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낮 최고 55도, 밤 최저 46도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기온은 55도, 습도는 82%, 바람은 남동풍이 10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